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진출하자마자 2경기만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이야, 또 하나 생겼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 단 뭐 한 경기 두 경기 만에 황인범 선수의 효과가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루빈 카잔이 정말 그 전까지는 죽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정말 고전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2연승이야. 맞아. 오. 그전 올 시즌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황인범 선수가 출전한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물론 팀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네. 선제 결승골. 야, 득점이 이렇게 빨리 터지면은 기대감이 쑥쑥 오르고 또 팬들의 또 사랑도 쑥쑥 크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밴쿠버에 있는데. 아닙니다. 밴쿠버에서 루빈 카잔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가 250만 유로라고 해요. 네, 밴쿠버 당시 아마 대전에서 밴쿠버로 옮겨갈 당시엔 150만 유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찌됐든 주가가 또 상승했죠, 몸값이. 네, 그뿐만이 아니라 밴쿠버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루빈 카잔으로 이적할 때 루빈 카잔뿐만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는 또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가 230만 유로를 제의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인범 선수를 원했던 루빈 카잔도 황급하게 이적료를 올리면서 250만 유로로 결국 품에 안을 수 있게 됐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러시아 프리미어리그는 알고 있어. 하지만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는 제니트, 체스카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다 모스크바지. 이런 팀들이 강팀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루빈 카잔이 어떤 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루빈 카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로 하브리그에서 뛰었지만은 결국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 2회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강호라고 봐도 무방한데 다만 최근 성적은 좋지 못하다. 그런 상태에서 황인범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루빈 카잔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지난 시즌은 득점력이 처참했죠. 처참하더라. 18득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18득점? 네, 18득점인데 이게 지난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18-19 시즌에는 24득점. 네. 지난 시즌에는 18득점으로 정말 참혹한 결정력을 드러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빈 카잔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하던 시절에 기억이 좀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깜루에서 바르셀로나를 그렇죠. 침몰시키는 이게 루빈 카잔의 대표적인 색채거든요. 수비가 단단하고 역습이 날카롭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풀어가는 타입인데 작년엔 수비는 좀 버텨줬는데 공격이 너무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수비의 부담도 커지고 실점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요 근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루빈 카잔의 감독은 명장이에요. 슬루츠키 감독입니다. 오래 데려온 거죠. 지난 시즌까지는 네덜란드의 비테스를 지휘했는데 비테스를 그만두는 과정도 좀 약간 이상했어요. 특정한 경기 11월쯤이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헤렌벤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의 비테스의 시간은 끝났다.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사임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이미 뭐 프론트와의 어느 정도의 마찰,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좀 약간 휴식기를 가졌죠. 그 이후에 이제 루빈 카잔의 올 시즌에 합류하고 지붕을 잡게 됐죠. 여러분이 슬루츠키 감독하면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리그 우승을 3회나 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감독이잖아요. 유명하죠. 러시아 대표팀도 이끈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헐시티에서도 활약을 좀 했었고 비테스에도 이끈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루빈 카잔 지붕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루빈 카잔 팬들이 올 시즌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루츠키 감독과 함께라면은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초반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럼에도 그 기대감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던 게
올 시즌에는 그럭저럭 꽤 보강을 했다. 준비를 참 잘해왔다라는 게 느껴졌는 게 지난 시즌에 가능성을 보여준 수비형 미드필더 아벨 가르트를 완전 영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부르크에서 좀 고군분투하던 피지컬이 좋은 데스포토비치 선수를 FA로, 그리고 제니트에서 좀 이름값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샤토프를 또 FA로 이렇게 영입하면서 루빈 카잔이 근년엔 좀 전력이 굉장히 약했는데 그것 치고는 보강을 꽤 잘했다. 그래서 슬루츠키 감독이 좀 이끌고 팀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은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안고 보고 있는데 황인범까지 딱 왔어. 맞아. 황인범 선수 올 시즌 최고 이적률을 기록하면서 영입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루빈 카잔의 득점력은 처참했다. 아니 그 전 시즌도 처참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빈 카잔의 득점력을 올리는 게 슬루츠키 감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인 데스포토비치를 영입하게 된 거고 그리고 샤토프를 또 영입하게 된 거고 그 가운데서 황인범까지 영입을 하면서 황인범을 이제 중앙 미드필더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황인범 선수가 샤토프 교체로 이렇게 출전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의 활약이라면 또 모릅니다. 왜냐면은 체스카 모스크바하고 경기 그 경기에서 10분 뛰었는데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어요. 야, 이거 10분 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약을 파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고 그 임팩트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따냈거든요. 체스카에게 이긴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럼요. 거기다가 슬루츠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황인범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라운드 경기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출전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발리 슈팅으로, 물론 이제 최전방에 있는 데스포토비치의 슈팅이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것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 두 골이 나오면서 결국은 루빈 카잔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또 인상적이었던 게 45분 10분 뛰다가 임팩트를 남겼는데 45분 뛰니까 더 대단해. 첫 골도 넣었는데 두 번째 골 상황에서도 그 황인범 선수의 작은 체구로 공중볼 다툼을 해서 따냈거든요. 그게 결국 두 번째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고 이날 키패스도 4회나 기록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또 슬루츠키 감독이 황인범을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없지 이러니까. 사실 루빈 카잔은 김동현 선수를 비롯해서 뭐 몇몇 선수가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루빈 카잔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 선수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은 유병수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5년 만에 러시아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오자마자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 이건 바로 뿌리 내리죠. 자리매김하죠. 근데 이 상황이 우연히 또 잘 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슬루츠키 감독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이 모든 게 내 계획 안에 있던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감독과 주장이 원한 영입이었어요. 황인범 선수는. 슬루츠키 감독이 전화 통화를 해서 황인범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주장 우레모비치 선수는 그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뛰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모 자그레브와 약간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그레브보다는 루빈이 갖는 이점 여기에서 뛰면 더 좋은 점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선수를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1996년생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경험이 20경기가 넘고 그리고 A매치에서도 3골을 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황인범 선수는 중앙에서 공격형, 중앙, 수비형 모두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탈압박 능력을 갖고 있고 시야가 넓고 패싱 능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간히 터지는 중거리 슈팅이 위력적이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인범 선수의 약점은 역시 피지컬적인 능력.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용이 됐을 때 문제를 좀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전에서 밴쿠버로 간 다음에 밴쿠버에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루빈으로 가서도 또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빅리그 쪽으로 벌써? 너무 두 경기 만에? 너무 앞서가라. 저는 근데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슬루츠키 감독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아빌 가르트 선수가 올 시즌에 주전으로 도약했거든요. 이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좋고 공중볼 다툼에서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데 버텨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황인범 선수의 그런 기술적인 면 그리고 아빌가르트 선수의 피지컬적인 면이 이렇게 또 조화를 잘 이루면은 또 중원이 또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또 우리 희망 고문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일단은 황인범 선수가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루빈 카자는 한 골 한 골이 귀중한 팀이었거든요. 아,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어서 팬들에게 미스터 황이라는 걸 각인시켜주지 않았나. 아, 근데 너무 설레발이 아닌가 싶은 게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출전하기 전만 해도 이 팀은 여전히 공격이 안 풀리던 팀이었어요. 지금 5경기 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전 3경기에서는 3득점밖에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았어. 맞아. 근데 이제 공격이 잘 안 풀렸는데 또 황인범 선수가 또 합류하면서 팀이 확 살아나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네,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막 흥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처음에 밴쿠버 갔을 때 왜 밴쿠버야? 유럽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 다 황인범은 계획이 있었다. 네. 계획이 있는 친구였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활약이면 유럽 곧 간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루빈 카잔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카잔에 있는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좀 길어. 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황인범 선수가 극복해내면 결국 빅리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빅리그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빅클럽으로 가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소화한다면은 또 이동거리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루빈 카잔에서 어떻게 활약을 펼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작이 좋으니까 시작은 절반이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모스크바 팀들하고 경기할 때 잘해야 돼. 그래, 맞아.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동유럽에 있다 보니까 서유럽에 있는 리그들보다는 리그 순위는 높을지언정 주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팀들의 네임밸류라든지 그런 주목도는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러시아에서의 강팀 혹은 빅리그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경기에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아즈문 선수도 이 팀을 거쳤거든요. 이런 큰 경기에서 잘하다 보니까 스탯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가 시작이 좋으니까 시작이 절반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응원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황인범 선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